혁신에 대한 모든 것. 혁신은 어떻게 탄생하고 작동하고 성공하는가. 매트 리들리 지음, 이하는 옮김. 청림출판. 생활의 혁신. 어떤 수에 0을 하나 더하거나 빼도 그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그 수는 0이 된다. 브라흐마굽타 628년. 수가 새로울 때. 인도인이 쓰는 9가지 숫자는 이러하다. 9, 8, 7, 6, 5, 4, 3, 2, 1. 이제 보여주겠지만 이 9가지 숫자와 아라비아에서 제피름이라고 부르는 이 0이라는 기호로 어떤 수든 적을 수 있다. 이와 같이 1202년경 한 이탈리아 상인이 현대의 숫자, 현대의 산수, 더 중요한 0의 사용법을 유럽에 도입했다. 오늘날 피보나치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피사의 레오나르도는 어릴 때 피사 상인들의 외교 사절인 부친을 따라서 피사에서 북아프리카 항구인 부지아로 향했다. 피사 상인들은 북아메리카에서 양털, 천, 목재, 철을 수입하고 비단, 향신료, 밀랍, 가죽을 제노바로 수출했다. 피보나치는 부지아에서 아마도 아랍어로 아랍 방식의 산수를 배웠을 것이고 곧 인도에서 들여온 아랍의 숫자가 로마 숫자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자랑했다. 내가 가장 기뻤던 것은 9가지 인도 숫자의 경이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그 기법을 알고 배웠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업차 돌아다닌 인근의 이집트, 시리아, 그리스, 시칠리아, 프로방스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간에 그 숫자와 다양한 사용법을 배웠다. 인도 숫자는 경이로울 만큼 유용한 2가지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수열에서의 위치가 크기를 나타낸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90은 9보다 10배 크다. 반면에 로마 숫자 10은 수열에 어디에 놓이든 간에 10을 가리킨다. 또 하나는 이 위치 체계가 십진법에서 10개의 숫자 중 하나가 무를 나타낼 때만 작동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케플러는 수학의 언어가 0이 연산의 기호로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 라고 썼다. 자리를 바꿈으로써 숫자의 값을 바꾸는 연산이다. 무를 나타내는 기호는 잠시 생각해보면 당혹스러울 만치 직관에 반한다. 무엇의 무일까?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썼다. 0의 요점은 우리가 일상적인 연산에서 그것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생선 0마리를 사러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록 나는 낚시를 하러 갔다가 0마리를 잡곤 하지만 0은 숫자를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꾸며 그 결과 자체로 수가 된다. 이는 분명히 엄청난 결과를 낳은 혁신이었지만 어떤 기술도 동반하지 않았다. 인도 숫자가 현대 생활에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지 그리고 그것 없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생각해보면 이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매우 기이하게도 이 숫자는 서양 문명의 이야기에 늦게야 등장한다. 서양 고전 세계와 중세초 기독교 세계에서는 사실상 곱셈이 불가능하고 대수학도 이해할 수 없고 회계도 원시적일 수밖에 없는 계산법을 썼다. 이 혁명에 피보나치가 한 역할은 잊혀졌다가 18세기 말에야 피에트로 코살리라는 학자를 통해 알려졌다. 그는 15세기의 위대한 수학자 루카 파치올리의 업적을 연구하다가 파치올리가 우리는 대체로 레오나르도 피사노를 따르고 있다 라고 지나가듯이 언급한 대목을 발견했다. 코살리는 레오나르도의 원고들을 찾아봤고 그 뒤로 몇 세기에 걸쳐 나온 수학 논문이 거의 다 많든 적든 간에 레오나르도의 두꺼운 책 삼반서에서 직접 유래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피보나치라는 이름은 19세기에 그 책의 제목 페이지에 적힌 보나치의 아들이라는 뜻인 필루스 보나치를 줄였으면서 나왔다.
산반서가 인쇄혁명보다 이색이 먼저 나왔고 따라서 필사에 의지했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잊히고 말았다. 피보나치의 책은 유럽 역사 전체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저서에 속한다. 잔인하지만 지적 호기심이 강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레데리크 2세도 그 책을 읽었으며 후에 책이 필사되어 유럽 전역으로 보급되면서 이웃고 인도 숫자는 로마 숫자를 거의 완전히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역설적인 점은 인도 숫자가 지중해 북부 연안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오직 학자의 전유물로 쓰였다는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특히 그랬다. 기독교 수도사들은 아랍인에게 인도 숫자를 전해받았지만 오로지 수학을 공부하는 데에만 썼다. 대수학의 탁월한 해설자 콰리즈미의 저서는 라틴어로 번역되었지만 학자를 위해서였지 상인을 위해서는 아니었다. 피보나치가 한 일은 상인에게 일상적인 상거래에 이 산수를 쓰는 법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 책에는 주로 이탈리아 도시국가와 근동 및 마그레브의 교육상으로 구성된 이 지중해 교육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실용적인 문제가 가득하다. 이런 식이다. 리넨이나 다른 어떤 상품 100파운드가 시리아나 알렉산드로스 인근에서 사사라 셈베잔트에 팔린다면 37롤에 얼마인지 알고 싶을 것이다. 세 차례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고 4차 전쟁이 어른거리던 시절임을 유념하자 많은 기독교 지도자와 사제가 근동에 살고 지배하고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유용한 지식을 전달한 사람은 한 상인이었다. 수많은 혁신이 그렇듯 이 혁신도 상업을 통해 우리에게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피보나치는 혁신가로서는 대단히 탁월했지만 발명가가 아니라 전달자였다. 그의 지식 출처는 아랍이었고 그중 가장 위대한 인물은 콰리즘이었다.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된 수학자다. 피보나치는 이탈리아로 돌아왔을 때 그가 쓴 책의 라틴어 번역본을 읽었고 아마 아라비아어 원본도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지식도 대부분 콰리즈미가 발명한 것이 아니었다. 820년경에 출판된 그의 가장 중요한 저서 힌두 숫자를 이용한 계산에 관하여 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그도 편찬자이자 보급자였다. 그는 기독교 세계에서 피보나치가 한 역할과 그리 다르지 않은 역할을 무슬림 세계에서 했다. 그는 상인을 대상으로 책을 썼고 자신의 문명이 다른 문명에서 도입한 혁신을 설명했다. 두세기를 더 거슬러 올라간 628년 서인도의 구르자라 대사라는 왕국에 학식으로 유명한 천문학자 브라마 굽타가 있었다. 그는 우주의 창조라는 뜻의 브라흐마 스푸타시단타를 썼다. 책은 주로 천문학을 다루고 있지만 수학에 관한 장도 있다. 또한 이 책은 영을 바빌로니아인처럼 물을 가리키는 기호로서가 아니라 실제 숫자로 다루었다고 알려진 최초의 저서이다. 브라마 굽타는 단순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영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처음으로 음수를 고찰하면서 쉬운 영어로 강력한 논지를 펼쳤다. 빚 빼기 0은 빚이다. 자산 빼기 0은 재산이다. 0 빼기 0은 0이다. 0 빼기 빚은 재산이다. 0 빼기 재산은 빚이다. 0의 빚이나 재산을 곱한 값은 0이다. 그 이전으로 가면 흔적이 모호하다. 1881년 현재의 파키스탄에서 발견된 4에서 5세기의 바크샬리 필사본은 0을 자릿수로 쓴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그런 방식은 고대 수메르와 바빌론에서도 쓰였으며 따라서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 인도로 간 그리스인이 동쪽에 전달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브라마 굽타 이전에는 0이 현재의 수학적 형태로 쓰임으로써 수학을 변화시켰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러나 최고의 평행혁신 전통이 그렇듯 마야인도 브라마 굽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아마도 좀 더 일찍 0을 발명했다는 증거가 있다. 마야인이 긴 달력에 쓴 20진법에는 힌두의 0과 비슷하게 간격자 역할을 하는 그림 문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쪽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마야 문명이 무너지면서 그 최고의 수학 개념도 사라졌다. 구대륙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피보나치는 사자왕 리처드 1세, 살라딘, 칭기즈칸과 동시대 사람이었다. 모두 피에 굶주린 전사들이었다. 전쟁, 광신적 행동, 전제군주가 판치던 시대였다. 교육의 두 중심지는 당시의 사상의 자유를 등지고 신비주의를 택했다. 알-가잘리가 위세를 떨치던 바그다드와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가 설교하던 파리가 그랬다. 인도도 이슬람과 점점 근본주의적인 양상을 띠는 힌두 왕조 사이의 전쟁터였다. 중국은 몽골 군대에 짓밟혔다. 그러니 상업이 번창하여 주민들이 영광이나 신앙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실질적인 사업에 더 관심을 보이던 피사를 비롯한 이탈리아 북부 도시국가로 피보나치가 0을 들여온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 것이다. 피보나치의 혁신은 몇 세기 동안 다른 계산법 및 회계법과 함께 쓰였다. 계산판, 금을 새긴 막대기, 주판을 쓰는 방식이었다. 심지어 종이에 로마 숫자와 함께 적기도 했다. 14세기에는 장부에 인도 숫자를 적고 그 옆에 로마 숫자를 쭉 적거나 다음 줄에 적곤 했다. 하지만 서서히 인도 아라비아 숫자가 승리했다. 상인의 회계 쪽에서는 특히 그러했다. 상업이 이 추세를 이끌었다. 루카 파치올라가 1494년 복식부기에 관한 걸작을 쓸 무렵에는 피보나치의 혁신이 회계사뿐만 아니라 수학자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졌고 로마 숫자는 주로 날짜와 기념비에만 쓰이게 되었다. 지금도 그렇다. 편지 위쪽에 7, 2, 19라고 날짜를 적는 사람들을 보곤 한다.